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상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관리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조직관리에서 보상관리가 사실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우리 아직 취업을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일에 대한 것의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당근, 즉 우리가 채찍과 당근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당근에 해당하는 것, 그게 다 이제 보상관리인데, 이런 보상관리 속에는 이제 복지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그래서 보상관리의 의의는 보상이란 어떤 것인가, 근로자가 어떤 기업을 위해서 헌신 노력한 데 대한 지급되는 금전적 대가죠. 그래서 임금과 봉급 그리고 상여금과 복리후생을 합한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보상 관리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물론 일을 어떻게 하고 조직 관리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실제적인 그 기준을 나를 뒀었을 때 보상 관리는 정말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상 관리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상 관리는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보상 관리의 뜻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근로자가 기업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데 대하여 지급되는 금전적 대가로서 임금과 봉급, 샐러리, 그 다음에 상여금, 인센티브, 복리후생, 웰페어 베니피트 같은 그 합은 넓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넓은 의미.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상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합니다. 보상관리는 다양한 유형의 보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조직의 목적 달성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일까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를 보면요. 삼성전자는 회사의 경영 목표와 연계된 성과급 제도를 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목표가 있다면 이와 관련된 부서의 성과 지표를 설정을 하고 달성 시 높은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직원들은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1인 기업이라도 그 목표 설정을 통해서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지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제 직원들은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욱 평소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의 동기부여가 된다. 다시 말하면 적절한 보상은 종업원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동기부여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재 유치 및 유지. 조금 더 브레인한 머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유치와 유지. 경쟁력 있는 보상은 유능한 인력을 유인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헤드헌터들은 이런 인재 유치나 인재 유지를 위해서 그 회사의 인센티브, 즉 보상 관리에 대한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어떤 회사의 목표 달성이라든지 회사의 어떤 그 신장률이라든지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비용 관리는 보상은 기업 전체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효율적인 비용이라든지 어떤 그 효율적인 비용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보상 관리로서는 어떤 공정성 확보를 하죠. 그래서 적절한 보상 관리는 조직 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 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보상 관리에서 이루어진다. 즉, 보상 관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인적 자원 관리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보상 관리는 조직과 종업원 모두에게 그러니까 회사나 또 직원들, 또 조직과 종업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조직의 성과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전략적 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상 관리의 의의를 실제 기업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뭐 아주 쉽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회사의 경영 목표와 연계된 어떤 성과급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목표가 있다면 이와 관련된 부서의 성과 지표를 설정을 하고 달성 시에 높은 보상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직원들은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아주 비근한 얘기입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연말에 보너스가 어떨 땐 연봉보다 더 많이 나오는 날이 있어요. 또 시장 조사라든지 또 어떤 그 매출에 대한 급속적인 신장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순이익이 많이 늘어나서 정말 그 직원들에게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동기부여라고 했잖아요. 종업원의 동기부여. 네이버의 스톡옵션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러니까 네이버는 아주 우수한 인재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스톡옵션은 뭐예요? 어떤 것일까요? 이는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회사의 성장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개인에 대한 자기에 대한 사례보다는 대기업들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들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 유치 및 유지. 인재 유치를 어떻게 하고 그 인재 유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구글의 파격적인 복리후생. 저는 이런 내용을 봤고요. 구글은 무료 식사입니다. 헬스장이나 마사지 서비스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혜택은 이제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구글은 이를 통해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중 하나라고 꼽습니다. 자, 네 번째로 비용 관리인데, 현대자동차의 성과 연봉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현대자동차는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서 개인과 팀의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차등 지불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고정비, 성격의 인건비들을 줄이고 성과에 따른 연동비 형태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비용 관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성과 연봉제는 시원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 확보, 보상관리 공정성 확보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사례를 들어보서 LG전자의 그 직무급제 보면요, LG전자는 직무급제를 도입해서 직급이 아닌 직무의 가치에 따라 보상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같은 연차의 직원이라도 더 중요하고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더 높은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이거는 어떤 사례를 들어볼까요? SK이노베이션의 역량 기반 보상 체계. SK이노베이션은 미래 성장 동력인 배터리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 역량을 어떤 그 보상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배터리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역량 목표를 보유한 직원들에게 더 높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장기적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인재 확보와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보상 관리가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넘어서 조직의 어떤 목표 달성, 직원 동기부여, 또는 인재 관리, 비용 효율화, 그리고 공정성 확보, 그리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에서 이제 보상 관리가 임금과 봉급, 상여금으로 나눈다면 물론 기타 중간중간에 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우리가 샐러리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세 가지: 임금, 봉급, 상여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임금과 봉급을 합쳐서 얘기하면 이제 두 가지 중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를 한다면 상여금과 복리후생을 합한 넓은 의의입니다. 이런 보상 관리에 대한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상 관리의 의의를 배웠으니까 임금 수준의 의의, 여기 있죠. 임금 수준의 의의. 자, 이게 뭐 그래프 아닌 그래프를 그렸습니다만 임금 수준의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수준의 의의. 임금 수준이라는 것은 종업원의 생활보장이 우선 따라야 되겠죠. 기업의 근로자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임금액을 뜻하고, 또한 노동자 한 사람의 평균 노무비입니다. 또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대원칙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의 지불 능력 원천이 있는가. 두 번째, 임금 지급 내역이 명료해야 한다는 안정성과 면료성의 균형 원칙이다. 네 번째로는 타기업의 수준에 맞추어도 된다는 사회적 균형 법칙이다. 네 번째, 한 가족의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는 생계비 보장 원칙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금 수준의 의의는 어떨까요? 자, 일단 종업원의 생활보장. 왼쪽